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은행 통장에요? 아니면 장롱 깊숙이 숨겨두셨나요? 혹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저는 20년 넘게 시중은행 창구에서 일했던 전직 은행원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시니어 분들의 재무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나는 사기 같은 걸 안 당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기를 당해서만 돈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 때문에 조용히 돈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5만 1천만 원을 집에 숨겨뒀다가 곰팡이로 훼손된 분, 이자 조금 더 받으려다 급할 때 돈을 못 쓰게 된 분, 오래 알던 지인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잃은 분, 제가 막지 못해서 아직도 가슴이 아픈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어디에 두는 게 안전한지, 어떻게 나눠야 덜 위험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지키셔도 제가 봤던 많은 비극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셈에 이소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함정,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진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정 첫 번째는 현금을 집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In Mandalore,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돼요. 운의 은행도 못 믿겠어요. 자식들한테 말하는 건 더 불안하고요. 이런 생각으로 집에 현금을 숨겨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천여만 원을 비닐봉지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3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꺼내보니 습기와 곰팡이로 지폐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져오셨는데 일부는 교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서 그냥 우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장판 및 벽장 틈에 3천만 원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 증상이 오면서 본인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집 전체를 들어엎어도 못 찾았습니다. 또 한 분은 지문인식 금고에 현금을 넣어두셨는데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쳐서 지문인식이 안 됐습니다. 본인 돈을 당장 못 꺼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화재, 도난, 습기, 망각,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은 그 장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함정 두 번째는 이자 조금 더 받겠다고 한 통장 안 상품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우대금리 0.5% 더 드려요. 1억 이상 넣으시면 특별 우대 해드립니다. 그 말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죠 하십니다. 박모 할머니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금리 높다는 말 듣고 한 통장에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아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되어 3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려니 수수료와 이자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실제로는 2,500만 원 정도밖에 못 찾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연 18% 이자를 내며 빌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분명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걸까요? 손자 등록금, 본인 치료비 갑작스러운 일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노후에는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함정 네 번째는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금융서류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형님,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갖고 있으면 응급 상황 때 도와드릴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지인, 이웃, 미용실 사장님, 교회분들 이런 분들에게 금융서류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복사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천만 원이 인출되고 모르는 대출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은 잠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그 사람을 10년 넘게 봤는데 라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같이 투자하면 이자 많이 준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맡겼다가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시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통장, 인감, 도장, 계약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저도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창구에서 하는 말들이 항상 여러분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말을 들으시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런 말 조심하세요. 넌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60세 이상 전용, 시니어 우대 상품, 어르신들만 가입 가능, 이런 포장으로 설명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고위험 펀드, 변액연금보험, 펀드와 보험이 결합된 복잡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목적과 상황으로 골라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Meteor,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안 돼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어르신께만 특별히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급해집니다. 그럼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ERS, 변액보험, 10년 묶이는 상품 같은 장기고 위험 상품에 서둘러 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상품은 하루 더 생각할 시간,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줍니다. 오늘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일단 한번 걸러보세요. 세 번째는요. 자녀분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가족들 알면 복잡해져요. 자식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도 가족에게 비밀로 하자고 하는 상품은 사기나 고의 혐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하는 순간 이미 빨간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3분할 원칙입니다. 돈을 3가지 역할로 나누세요. 무한의 찬드 첫째,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에 두세요. 둘째, 비가센쇼런, 비생금, 병원비, 응급 상황 대비, 자유적금이나 당위 예금에 두세요. 셋째, 장기자금, 당분간 쓸 일 없는 돈, 예금자 보호되는 정기예금에 두세요. 핵심은 하나에 몰지 말고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활용한 분산시키기입니다. 한 은행에 1억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 이상은 보호가 안 됩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세요. 국민은행 1억, 신한은행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그래야 만약에 사태에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 두기입니다. 뇌경색, 치매, 큰 수술 본인이 돈을 못 찾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녀 한 명과 공동명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거나 후견제도나 신탁 같은 방법을 미리 알아보세요. 내가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금리보다 원금 안전이 먼저입니다. 예금 금리가 3% 시대에 510%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은 거의 다 위험합니다. 시니어의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절대 잃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결정은 절대 혼자 하지 않기입니다. 창구에서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서 집에 가져가서 자녀랑 같이 볼게요. 이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집에 숨겨둔 현금이 있는가? 모든 돈이 한 통장, 한 은행, 한 상품에 몰려 있는가? 금융 서류를 누군가에게 맡겨둔 것이 있는가?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했는가?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가? 가족이 내 금융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내 통장과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다음 주는 3분할 원칙대로 계좌 역할을 나누세요. 이번 달 안에는 자녀와 공동 명예 통장 하나 만드세요. 다음 달 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기준으로 은행을 분산하세요. 여러분, 제가 은행에서 20년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보관하고 계신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서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기꾼이 가장 많이 쓰는 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